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2020년 새해가 들어서자마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란 갈등 고조되면서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더니 양국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죠. 그 영향에 일단 반등에 나서준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이 탄력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떨어지는 종목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 전환된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종목은 괜찮은 건가? 여러분 점검 받아 보셔야 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엑스원의 권형렬 사근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 약세를 딛고 반등에 나서 주는 것은 참 반가우나 시장 상승 탄력도가 어제 떨어졌던 거 비하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사근종 전문가님. 일단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 일만 없으면은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솔레이마니 암살은 일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악재를 모두 털어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걸 쫓아가는 어제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이지 이것이 완전히 조정을 끝내고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작년에 MSCI 리밸런싱이다 뭐다 해서 외인 투자들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가 12월 돼서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크게 들어왔던 외인들의 수급 영향으로 사실 오늘도 좀 버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좀 한국 증시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증시는 좋으니까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이 손가락을 고정시키다가는 좀 우리가 수익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잘 구별을 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권형렬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조금 위기 상황인데요. 올해 트럼프 재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그걸 계산하지 않고 했을까? 이란을 공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유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월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올라타야 되는 그런 장이지 두려워하는 그런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예측과 대응의 시장이에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측이 틀렸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아직까지 아무런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일정 수준의 어느 선까지는 지켜보셨다가 만에 하나 그 선들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추세 전환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먼저 12월에 움직였다면 이제는 낙폭과 대 실적주 2차적으로 움직일 종목들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예. 두 분이 같은 맥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을 잘 선정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목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은 건지 지금부터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 점검을 해볼 텐데요. 톡 쏘는 종목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정산애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 테마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배관제 제조나 난방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일부 아주 큰 비중을, 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폐가전 제품에서 귀금속 추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점이 부각되면서 금 관련 테마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갈등에 대한 우려감, 이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장중에 17%의 급등세를 좀 시연하기도 했던 종목, 그러나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어떤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기업도 금 테마주, 그 안에서도 엘컴텍 보겠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이 기업은 몽골의 금 구리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로 편입이 돼 있고요. 2월물 금 선물 가격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요.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그러면서 이 관련 테마주 가운데 엘컴텍이 거의 대장주 격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10%가량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고요. 주가는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이것도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금테마주와 함께 중국 소비주가 오늘 동반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이 거의 질주를 하고 있죠. 6% 넘는 급등 양상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호재가 들려온 것이 중국의 한 건강식품사의 임직원에 5천 명이 단체 관광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8월 저점에 뚝 떨어져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그것과 대비했을 때 100%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이 무려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계의 순매수 창구를 통해서 꽤 많은 물량의 매수 주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종목 그리고 중국 소비주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로 두고 체크 도와드릴게요. 하나하나 전문가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정산애강 보실 텐데요. 권형리얼 전문가님. 네, 정산애강. 예, 사실 정산애강은 겨울철 하수 동파 시 수혜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귀금속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오르는 폭이 있습니다. 정산애강은 4가지 정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양호한 실적. 2019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한 8%, 700억 가량, 영업이익 120억, 한 20%가량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SOC 사업을 총선 전에 조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중국 지금 조강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 철강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금속 관련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애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의견 드리고요. 내려올 때 좀 줍줍하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600원, 장기적으로는 3,400원, 2018년 고점이죠. 손절가는 2,1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표현이 고급스럽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쓰는 단어인데 줍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로 담아볼만 하다라는 저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눌림목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정산애강 먼저 그 의견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이어서 엘컴텍 보겠습니다. 사근종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엘컴텍
많은 분들이 이제 금 관련주라고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 직접적으로 엘컴텍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엘컴텍이 무엇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아무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이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그 강세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엘컴텍이 이번에 올라가는 이유, 금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이유는 몽골에 있는 자회사가 사금 채취를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사금 채취 영역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한번 매각을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회사가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사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몽골 자회사, 금광산 뭐 이런 부분이 지금은 테마에 엮여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나 그렇게 기업의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스탑을 해야 할 때죠. 네, 스탑을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뭐 양봉 이틀 연속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나왔고, 네, 10%대 상승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이란 중동발 악재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뿐이지, 이 악재만 걷어지고 나면은 사실 주가가 여기 1,6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을 항상 만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엘컴텍이 올라가려면 우리는 뭘 기대를 해야 될까요? 네,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나길 기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네, 뭐 호재거리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 악재를 기대하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악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이슈를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 계좌를 충분히 배불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2,100원을 보유선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종목은 스탑 의견이 나왔습니다. 엘컴텍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보다 문자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 주시면 채택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빨리 문자 주시고요. 그럼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